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직장인입니다. 여러분들은 사람의 본성은 달라지지 않는다는 말 믿으시나요? 아무리 노력하고 숨기려고 해도 결국에는 본성은 숨길 수 없다는 말이 있죠. 전 그래도 하나의 큰 사건을 겪으면 인간은 누구나 반성을 하고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편이었는데요. 그런 게 맞지 않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바로 제 전남편 얘기랍니다. 저는 20대 후반에 전남편을 만나 결혼을 했고, 결혼하기 전 다정다감한 성격의 남편이 정말 좋았어요. 다만 홀 시어머니라는 점이 약간 신경이 쓰였는데, 그것도 결혼 전부터 심오한 남편이 나서서 전혀 신경 쓸 필요 없다고 해주셨고, 실제로도 연애하는 내내 혼자 자취하는 남편의 집을 한 번도 오시지 않으시고, 명절이나 생신 때도 친구분들과 같이 지내신다는 말을 듣고서는 정말 쿨한 시어머니구나 생각을 했었어요. 그렇게 저희는 행복한 결혼식을 올렸죠. 그런데 막상 결혼을 하고 보니 그렇게 쿨하던 시모는 어디 가고 하나하나 다 간섭을 하기 시작하셨어요. 남편과 저는 맞벌이였는데 가사는 무조건 여자가 해야 한다고도 하시고 아침밥은 차려주는지 생활비는 어떻게 쓰는지 남편과 아이 갖는 노력은 하고 있는지 정말 집안의 모든 일들을 시모가 컨트롤하기 바라셨죠. 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아? 너는 사람이 전화를 하면 째깍째깍 받아야 하는 거 아니야? 너 일하면서도 이렇게 제대로 일을 못하니? 참, 어쨌든 간에 오늘 아침은 뭘 해서 먹었어? 지난번처럼 저녁에 먹었던 거 또 아침에 데워서 먹은 거 아니지? 그렇게 음식 놔뒀다가 먹으면 맛없다고 했잖아. 밥 먹을 때마다 해야 맛있게 먹을 수 있다는 거 모르니? 아침은 꼭 챙겨 먹어야 하니까 네가 좀 부지런하게 일찍 일어나서 챙겨라. 어머님, 저 일하고 있어서 통화 길게 못해요. 그리고 아침은 저희가 알아서 챙겨 먹을 테니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남편 아침도 잘 안 먹어서 이제는 그냥 안 챙기려고 하고 있어요. 결혼 전에는 아침 한 번도 안 먹었다고 하는데 갑자기 먹으려고 하니까 속도 안 좋고 출근하면서 자꾸 배가 아파서 싫대요. 그게 안 챙겨 먹어 버릇하니까 그런 거지. 먹다 보면 다 괜찮아. 그리고 시어머니가 전화를 했으면 통화 시간은 네가 만들어야지. 그게 무슨 말버릇이니? 이번에 주말에 집에 좀 와서 반찬이랑 이것저것 가지고 가. 너희 보니까 매번 반찬 부실하게 해서 먹는 것 같더니만. 내가 그래도 시간 내서 너희 먹을 반찬 다 만들어놨으니 와서 가지고 가. 주말에 저 근무해야 해서 남편 보낼게요. 남편 금요일부터 쉰다고 하더라고요. 이참에 주말에 아들이랑 같이 오붓하게 시간 좀 보내세요. 어머님, 저는 시간이 없어서 못 갈 것 같아요. 아니, 결혼한 아들이 혼자 집에 오는 게 말이나 되니? 그러면 다른 사람들한테 말 나오고 안 좋은 거야. 며느리가 같이 와야지. 그럼 됐고, 내가 주말에 가져다 줄 테니까 근무 끝나면 어디 새지 말고 바로 집에 오렴. 안 그래도 너한테 집안일 어떻게 하는지 말해주려고 했는데 차라리 내가 가서 알려주는 게 나을 것 같구나. 알았지? 저번처럼 일 끝나고 친구들 만나지 말고. 시모는 사사건건 다 간섭을 했고 매번 바쁘다 시간이 없다고 피해보기도 했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시모는 제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아야겠다고 생각을 하셨는지 제가 벗어날 수 있는 틈을 주지 않으셨어요. 결혼 전 남편의 자취방에는 한 번도 가보시지 않았던 시모였지만 결혼 후에는 무슨 일만 있으면 바로 신혼집으로 찾아오셨고
제가 퇴근을 하는 시간까지 기다리고 계셨어요. 그래서 집에 들어가는 문을 열 때마다 전 불안감을 느끼곤 했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남편은 시모가 아닌 제 탓을 하기 시작했고, 제가 시모의 행동에 불편함을 느끼자 남편은 제가 철이 없고 어리다며 제 탓을 했어요. 엄마가 괜히 그런 말을 하겠어? 네가 살림도 안 해보고 다 서투니까 도와주려고 말하시는 거지. 그리고 엄마가 너한테 좋은 마음으로 말하는 건데 어떻게 너는 그렇게 다 꼬아서만 듣는 거야? 너는 그냥 애초에 시어머니니까 편견 가지고 우리 엄마 대하는 거 아니야? 엄마가 너한테 얼마나 신경 많이 쓰는데 그런 건 하나도 안 알아주고 다 간섭한다고만 생각을 해. 이게 간섭이 아니면 어떤 게 간섭인데? 솔직히 우리 서로 일하고 있고 바쁜데 어떻게 나한테만 살림을 하라고 하실 수 있냐고. 아침에 밥 먹는 것부터 시작해서 당신은 30년 내내 아침밥 안 먹어봤다며. 근데 나는 당신 아침밥을 차려줘야 돼? 그게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얘기야. 거기다가 시간 될 때마다 시댁에 가야 되고, 당신 혼자서는 절대 보내면 안 되고, 꼭 며느리는 가야 되는 게 어디 있어? 친정에 갈 때는 당신이 불편하니까 나 혼자 가라고 하시잖아. 이게 무슨 말이야? 아니, 엄마가 그걸 나쁜 뜻으로 말했겠냐고. 어찌되었든 남자보다 여자가 좀 더 꼼꼼하게 잘하니까 네가 더 신경 써서 하라는 말이잖아. 엄마가 말을 좀 직설적이게 해서 그렇지. 살림을 당신만 다 하라고 한 거야? 그런 뜻이 아니라니까. 당신이 뭐든 다 꼬아서 들어서 그러는 거야. 그리고 네가 시집살이에 대해서 제대로 몰라서 그러는 건데, 옛날 우리 엄마는 시집살이 당하실 때 시댁 가서 청소며 빨래며 밥이며 다 하고 와서도 혼났어. 그게 시집살인데 너는 반찬 다 받아먹고 살면서 무슨 시집살이 타령이야. 뭐? 당신 진짜 제정신이야? 어머님은 더군다나 가정주부셨고 아버님 돌아가시기 전까지 일 안 하셨잖아. 그래서 살림하셨던 게 맞는 거고 나는 맞벌이잖아. 거기다가 그때랑 지금이랑 시대가 다른데 어떻게 그런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해? 우리 집에서 당신한테 그렇게 말했어도 불만 없을 수 있어? 당연하지. 나는 장인 장모님께서 나한테 그런 얘기 해주시면 충고라고 생각하고 잘 들을 거야. 당신처럼 이렇게 불평불만 하는 게 아니라 당신이야말로 밖에서 어떻게 일을 하고 다니는 거야? 상사한테도 이렇게 다 불만 표현해? 당신은 진짜 예의가 없어. 엄마가 무슨 말만 하면 대들고 기분 나쁜 티 팍팍 내고 그게 무슨 예의야? 연애할 때 알고 있었던 사람이 어디 갔나 싶을 정도로 남편과 시모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불과 결혼 6개월 차 만에 전 남편과 살아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해야 하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죠. 그러던 중 또 다른 사건이 발생했어요. 저희는 생활비를 한 통장에 모아서 사용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생활비 통장에 입금되는 돈이 남편 월급의 반도 안 되더라고요. 처음에는 남편이 결혼 준비하면서 이래저래 쓰는 돈이 많았다면서 말을 하기에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었는데 몇 달을 계속 반도 안 넣는 걸 보고서는 다른 이유가 있을 것 같다 생각이 들었어요. 아, 엄마한테 월급 반 보내드리고 있는데? 나 원래 그렇게 보냈던 거 당신도 알잖아. 결혼 전에 엄마한테 원래 월급 다 맡겼었고, 결혼하고서는 그래도 반만 드린다고 말했어. 처음에는 엄마가 절대 안 된다고 월급 다 관리해주겠다고 하셨는데, 그래도 당신이랑 결혼도 했으니까 이제는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서
앞으로는 반만 드린다고 말했어. 잘했지? 그게 무슨 소리야? 월급을 왜 반을 어머님한테 드린다는 거야? 그리고 당신 월급 아버님 간병할 때 월급 다 쓰는 바람에 모은 돈 없다고 했잖아. 그게 아니라 어머님한테 다 드린 거였어? 그럼 어머님이 모아두신 돈이 있는 거야? 우리 결혼할 때 당신 돈 없다고 해서 내가 모은 돈으로 겨우 결혼 진행했고 집도 못 구해서 내가 살던 전셋집에 들어온 거잖아. 어머님한테 당신 월급 다 보내드리고 있었던 거야? 내가 말 안 했었나? 아빠 간병비야 보험에서 다 나와서 문제 없었는데? 월급은 애초부터 엄마가 관리했었고, 그리고 나 키워준 값도 있는데 어떻게 결혼한다고 홀랑 그걸 다 달라고 해. 그건 좀 양심 없지. 그리고 당신도 친정에 용돈 보내드리면서 왜 나한테만 잘못 있다고 말하는데? 그럴 거면 당신도 용돈 보내드리면 안 되지. 이거 가지고 뭐라고 하는 건 좀 너무하다. 지금 그게 말이라고 해? 나는 매달 보내드리는 것도 아니고 생신이며 명절에만 20에서 30만 원씩 보내드리는 건데 그렇게 따지면 나도 결혼하기 전에 모아둔 돈 나 키워준 값이라고 우리 부모님한테 드리고 와도 괜찮다는 거야? 그럼 나 지금 모은 돈 부모님한테 드릴게. 그래야 맞는 거지. 월급 절반이나 어머님한테 보내드리면 우리는 어떻게 생활을 하라는 거야? 당신도 돈 벌잖아. 그리고 지금 모은 돈을 드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부부가 됐으니 이제 그 돈도 같이 쓰는 거지. 너는 왜 갑자기 돈 타령이야? 너 그렇게 계산적인 사람이었어? 우리 엄마는 혼자잖아. 너희 부모님은 다 계시고, 우리 엄마는 쓸쓸하게 혼자 생활하시는데 좀 더 챙겨드릴 수도 있는 거지. 사람 찌찌하게 그러네.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을 가지고 따져 물으면 남편은 오히려 제가 이상하다며 말을 했어요. 더 이상 심없게 생활비를 이체해드리지 말라고 하니 자기는 절대로 그렇게 말 못하겠다면서 정 원하면 제가 말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던 와중에 시모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저에게 전화를 하시고서는 화를 내셨어요. 전 생활비를 드리지 말라고 했던 말 때문에 그런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너 아들이랑 얼마 전에 다퉜니? 전화해보니까 너랑 다퉜다고 주말에 못 가겠다고 하더라. 물어보니 나한테 보내는 생활비 때문에 그런 거 같던데. 아무리 그래도 남편이 벌어오는 돈 네가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건 좀 아니지 않니? 너도 네 돈 어찌되었든 네 마음대로 쓸 거 아니야. 그러면서 왜 남편 돈은 그렇게 쥐잡듯이 잡는 거니? 그리고 들어보니까 결혼 전에 모아둔 돈도 있었다고 하던데 그걸 왜 네 부모님한테 보내? 이제는 네 남편이랑 공동재산인 거 모르니? 네? 어머님, 애초에 그 돈은 제가 미혼일 때 모아둔 돈이고요. 남편은 거기에 단 1원도 보태준 적이 없어요. 그리고 어머님도 남편이 결혼 전까지 계속 돈 보내드렸다면서요. 월급 다 관리하시고 모아두시기도 하셨다는데 남편이 그거 안 받고 그냥 결혼한 거라고 해서 저도 그럼 저희 부모님한테 다 드리겠다고 말 나온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그걸 왜 네 부모님한테 드리냐고 내 말은. 이제는 너희는 부부니까 그 돈 부부가 같이 관리해야지. 네가 홀랑 다 부모님 드린다고 하면 그게 맞는 거라고 생각하니? 그거 너 법적으로도 안 되는 거야. 결혼하면 뭐든 다 공동으로 관리하는 거 몰라? 하여튼 헛똑똑이야, 헛똑똑이. 어찌되었든
나는 우리 아들한테 키워준 값으로 돈 받는 거니까 네가 이래라 저래라 할 일은 아니야. 어머님, 근데요. 용돈 챙겨주는 건 저도 크게 뭐라고 하고 싶진 않은데, 월급 절반을 다 주는 건 좀 너무하다고 생각해요. 저희도 생활해야 하고, 어느 정도 모아야 다음에 이사를 가던지 하죠. 지금 이 상황에서는 매달 그냥 생활하는 것밖에 안 되고, 다음에는 이사도 못 갈 수도 있어서 그래요. 죄송하지만 보내드리는 용돈은 조금 줄여야 할 것 같아요. 너는 맞벌이 한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무슨 돈이 모자라? 너도 돈 벌잖아. 그 돈으로 생활하고 모으는 것도 안 되니? 겨우 성인 2명이 지내는데 얼마나 큰 돈이 필요하다고? 우리 아들이야. 뭐 이것저것 사는 타입은 아니라서 괜찮지만 네가 사치하는 건 아니고 우리 아들 돈이 합쳐지든 안 합쳐지든 있는 돈에서 아껴서 쓸 생각을 해야지. 아무튼 생활비 못 줄이니까 그렇게 알아. 전 시모 남편과 대화를 하면서 이런 게 내로남불이구나 생각을 했어요. 자신들이 하는 건 다 맞는 일이고 제가 하는 건 다 잘못된 일이라고 했죠. 점점 결혼 생활에 대한 회의감이 느껴질 때쯤 시모의 시집살이는 날이 갈수록 더 심해졌어요. 남편은 중간 역할을 전혀 하지 못했고 오히려 시모 편에 서서 저를 더 괴롭게 했죠. 결혼한 지 1년도 되지 않은 시점이라 주변 누구에게도 제대로 털어놓지도 못했어요. 어느 날은 제가 3교대를 하면서 오후에 출근을 해 근무를 하고 있었어요. 하루 종일 바쁘게 일하다 저녁이 돼서 전화를 확인해 보니 시모가 수십 통의 전화를 했더라고요. 깜짝 놀라서 전화해 보니 시모는 정말 어처구니 없는 말을 했어요. 너, 네 남편 굶겨서 저 세상 보낼 생각이야? 어떻게 아내인 사람이 남편 밥 하나를 못 챙겨줘? 내가 그렇게 말을 했으면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야지. 남편 밥 하나 못 챙겨주는 게 말이나 된다고 생각하니? 가정이 안정돼야 네가 밖에 나가서도 일할 수 있는 거고 네 남편이 편안하게 일할 수 있는 거야. 어떻게 아내 역할을 제대로 안 했으면 애가 쫄쫄 굶다가 라면을 끓여 먹고 있어? 네? 어머님, 저 오후에 근무 나왔어요. 일하고 있었고, 그러면 당연히 남편 저녁은 제가 챙겨줄 수가 없죠. 남편이 알아서 챙겨 먹어야 하는 거고, 이미 낮에 제가 밥도 다 해놓고 나갔는데, 그걸 안 먹고 라면 먹는 거라면, 저한테 이러실 게 아니라, 어머님 아들한테 전화해서 화를 내셨어야죠. 그것 때문에 저한테 이렇게 여러 번 전화하신 거예요? 그래. 내가 참다 도저히 안 되겠어서 너한테 전화했어. 어떻게 귀하게 키운 아들인데 네가 이런 식으로 무시를 하니? 너 밖에서 일한다고 유세 부리니? 그깟 돈 조금 번다고 남편을 그따위로 대? 너 당장 가서 네 남편 밥상 차려주고 와. 너는 이렇게 살림에 소홀해서 어떻게 애를 낳고 키울 거야? 애초에 아내로서 제대로 하는 게 없는데 엄마나 될 수 있다고 생각하니? 아내로서요? 남편으로서는요? 그렇게 따지면 남편은 뭘 하고 있는 건데요? 그냥 제가 다 포기할게요. 저 더 이상 남편이랑 못 살겠으니까 어머님이 그렇게 귀중하시면 다시 데리고 가서 같이 사세요. 전 남편에게 이혼하자고 말을 했고 그동안 그렇게 불평불만이 많았던 사람들이었는데 막상 제가 이혼하겠다고 나서니 절대로 못 해준다며 막더라고요. 그간 시모와 남편으로 인해 받았던 스트레스 때문에 저는 우울증과 공황까지 겪게 되었고
얼른 상황이 끝났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합의로 이혼을 하고 싶었는데 절대로 안 된다며 말을 하니 더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러던 중에도 남편은 저에게 남은 정마저 떨어뜨렸어요. 나 절대 너랑 이혼 안 해. 그리고 고작 엄마가 몇 마디 한 거 가지고 이혼하자고 하는 게 말이나 돼? 아, 당신 얘기 어떤 건지 알겠으니까 일단은 이혼은 보류해. 엄마랑 마주친 일 줄일 테니까. 엄마한테도 말했어. 엄마도 당황스러워 하시더라. 당분간 전화 안 하신다고 했으니까 일단 좀 천천히 생각해봐. 우리 지금 결혼한 지 1년도 안 지났어. 근데 무슨 벌써 이혼을 한다는 거야? 나 도저히 못 살아. 맞아. 우리 1년도 안 됐는데 어떤 사람들은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기간이 바로 신혼이라는데 나는 왜 이렇게 힘들어? 왜 나만 힘들고 괴로워야 하냐고. 당신이며 당신 엄마며 그렇게 괴롭혀 놓고서는 왜 이혼을 못하겠다고 하는 건데? 하나부터 열까지 마음에 안 든다며. 나 때문에 오히려 분란 생기고 힘들다며. 그러니까 나랑 이혼하고 편하게 살아 그럼. 결혼이 장난이야? 어린애도 아니고 이혼을 어떻게 그렇게 쉽게 말할 수가 있어? 누가 고작 이런 일로 이혼을 해? 난 이혼 절대 못하니까 당신도 그만 마음 접어. 이렇게 금방 이혼할 거였으면 애초에 결혼도 안 했지. 갑자기 왜 그래? 엄마도 이제 연락 안 한다고 하잖아. 그럼 된 거 아니야? 조금 더 생각해봐. 이렇게 이혼한다고 하면 주변에서 뭐라고 하겠어? 장인 장모님은 생각 안 해? 그렇게 장인 장모님 생각한다는 사람이 결혼하고 한 번을 안 찾아갔니? 그냥 좀 나 그만 괴롭히고 이혼하자. 당신이 이혼 안 한다고 하면 나 소송할 거야. 지금까지 모아둔 증거로 소송할 수 있다고 했거든? 근데 당신이랑 빨리 끝내고 싶어서 합의하자고 하는 거니까 그만 나 좀 괴롭히고 좀 놔줘. 소송? 하, 참, 뭘 잘했다고 소송을 해? 당신 우울증이랑 공황 있는 건? 그것 때문에 내가 심리적으로 힘들었던 건 소송될 거라고 생각 안 하나 보지? 그래, 합의해 줄 테니까 그러면 나한테 위자료 줘. 그럼 나 별말 없이 바로 도장 찍어 줄게. 헛소리를 하는 남편을 보고서는 합의로는 절대로 이혼을 할 수 없겠구나 싶었고, 그래서 전 소송을 시작했습니다. 심리적으로도 힘든 시기였지만 다행히 부모님과 주변에서 많이 절 도와주었고, 당연히 저는 시모의 시집살이, 중간 역할을 못하는 남편에게 유책 사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을 받게 되면서 위자료를 받고 그렇게 1년의 결혼 생활을 마무리하게 되었어요. 이혼을 하고서는 남편이랑 오며 가면서도 단 한순간도 마주치고 싶지 않아 다른 지역으로 바로 이사를 갔죠. 이사를 가기 전까지도 남편은 집을 종종 찾아왔고 경찰을 불렀던 적도 여러 번이었어요. 이사를 가고 나니 남편은 주기적으로 연락을 해왔는데 남편 번호를 차단하니까 전혀 모르는 번호로도 연락을 해 오더라고요. 야, 잘 사냐? 나랑 헤어지고 어떻게 잘 살고 있어? 고작 1년 살아놓고서는 무슨 뭐가 그렇게 힘들다고 이혼 소송까지 하고. 참나. 그래도 내가 무섭긴 무서운가 보지? 바로 이사한 거 보니까. 왜 내 전화는 안 받냐? 내가 뭐 전화해가지고 욕을 해 뭐를 해? 그냥 서로 부부였던 사이끼리 편하게 만나고 그러자고 하는 거지.
내가 당신이랑 왜 만나니? 그리고 전화 좀 하지 마. 당신 번호 차단했으니까 모르는 번호로 자꾸 전화도 하지 말고. 내가 당신이 무서워서 피했겠니? 이렇게 목소리 듣는 것도 소름 끼치니까 제발 좀 전화하지 마. 우리 이제 끝난 사이고 남보다도 못한 사이야. 한때 부부라고 해서 친하게 지내야 하니? 당신이랑은 눈 감을 때까지 편해질 일 없어. 와, 그래도 너무하네. 1년을 살 부대끼면서 살았는데 그렇게 냉정하게 말해야 되겠어? 아, 나 진짜 많이 반성했어. 엄마도 미안하대. 내가 정말 잘할 테니까 한 번만 나 만나주면 안 돼? 그냥 한 번만 만나주기만 하면 돼. 내가 다시 결혼하자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다시 만나서 연애라도 시작해보자. 우리 연애할 때는 정말 행복했잖아. 생각해보니까 연애할 때 그렇게 다정다감했던 사람인데 당신 진짜 소름 끼친다. 어떻게 3년을 연애하는 동안 소름 끼치게 연기를 잘했니? 결혼하고 나서 180도 달라지길래 난 딴 사람이랑 한 줄 알았잖아. 연애할 때 행복했다고 생각했는데 당신이 그렇게 말하니까 소름 끼쳐서 다시는 못 만나겠네. 제발 좀 연락하지 말아줘. 남편은 제가 연락을 받지 않자 문자로 압박도 했다가 애걸복걸 했다가 전화를 폭탄처럼 하기도 했어요. 도저히 안 되겠어서 전 결국 10년 넘게 써왔던 제 번호를 바꿨습니다. 그 이후로는 남편의 소식이 끊기게 되었고 그렇게 3년의 시간이 더 흐르면서 저도 그때의 아픔에서 벗어나 편안하게 생활하고 있었어요. 제 기억 속에서도 어느덧 서서히 지워지고 있을 때쯤 얼마 전 사건이 하나 발생하게 되었어요. 산부인과 대기실에서 봉지 커피를 타먹고 있었는데 재혼한 전 남편과 딱 마주치게 되었죠. 이야, 넌 어딜 가나 빈티 장렬이구나. 여전히 꼬질꼬질하고 촌스러운 게 달라진 게 하나 없네. 보아하니 아직도 혼자인 것 같은데. 왜? 이혼했다고 하니까 다들 널 안 만나주디? 하긴 나니까 너랑 살았지. 너 같은 애랑 누가 같이 살아? 너 땅을 치고 후회해도 소용없어. 나 결혼했거든. 근데 넌 여긴 뭐하고 있냐? 이사 갔다고 하더니만 이 지역에서 사냐? 뭔 상관이야. 여기 건물에서 근무하다가 진료 보러 온 거니까 상관하지 마. 네가 결혼을 하든지 말든지 상관없거든? 너랑 말 섞고 싶지 않으니까 제발 아는 척하지 말아줄래? 그리고 내가 결혼을 하든지 혼자든지 아니든지 네가 뭔 상관이야. 너야말로 너 같은 애랑 사는 사람이 있다는 게 참 신기하네. 네 와이프는 네 정체 알고서 만난다니? 아니면 그때처럼 소름 끼치게 다 숨기고서 결혼한 거야? 뭐? 이게 봐주니까 못하는 말이 없어. 야, 네가 잘나면 뭘 얼마나 잘났다고 그렇게 당당해? 내가 뭘 숨겼다고? 너처럼 사회성 없는 애가 결혼하니까 하나부터 열까지 다 불만인 거야. 너 지금 여기 건물에 근무한다고 했지? 내가 여기 사람들한테 네가 어떤 애인지 다 까발려 줄까? 전 남편은 저에게 눈을 부라리며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순간 누군가가 남편 놈의 뺨을 사정없이 올려 붙였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서 쳐다보니 어디서 많이 본 사람이더라고요. 전 남편은 그 여자의 팔목을 잡고서는 왜 이러냐면서 당황스러워했고 여자는 울분에 찬 목소리로 소리를 쳤죠. 생각을 해보니 그 여자는 바로
제가 결혼 전 다니던 병원에서 같이 근무한 후배였어요. 너였구나. 선배랑 결혼했던 게 너였어? 그 쓰레기 자식이 너였냐고. 내가 말했지? 예전에 나 괴롭힌 사람들 해결해준 사람 있었다고. 그게 바로 이분이다, 이 자식아. 내가 미쳤지. 너 같은 애랑 결혼했다니. 내가 진짜 미쳤어. 당장 사과해. 여보, 왜 그래? 진정해. 다들 쳐다보잖아. 여보, 무슨 말 하는 거야? 여보, 저번에 병원 다닐 때 얘기했던 거, 그거 말하는 거야? 그 사람이 얘라고? 여보, 뭔가 착각한 거 아니야? 여보 다닌 병원, 얘 다녀본 적 없어. 뭔가 착각한 거 같아. 좀 진정하고, 내 말 좀 들어봐. 뭔가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심호흡 좀 하고, 진정 좀 해. 진정? 내가 지금 진정하게 생겼니? 네 엄마가 그렇게 닥달해서 병원 검사까지 하려 온 건데 안 그래도 이상하다 싶었어. 결혼 전에는 간도 세게도 다 내줄 것처럼 하더니만 결혼하고서는 다른 사람 듣는 게 이상하다고 생각했다고. 참나, 당신 본색이 원래 이런 거였구나. 내가 이상하게 생각했던 게 아니었네. 그렇지?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여보? 이 사람 말 믿는 거야? 내가 말했잖아. 전부인 정신 나간 여자라고. 우울증이다 보다 정신병까지 있어서 내가 정말 힘들었다고. 엄마랑 나랑 시달리다가 겨우겨우 이혼한 거라 했잖아. 저 사람 정신이 이상한 여자야. 저 사람 말 믿지 마. 그때는 그렇게 좋은 사람이라 생각할 수도 있지만 진짜 제정신이 아닌 여자라니까. 전 남편의 세 부인은 제가 전에 다녔던 병원에서 선배 간호사들에게 태움을 당하고 있던 후배였어요. 그때 저 역시 졸업 후 취업했던 곳이어서 다닌 지 1년밖에 되지 않았던 곳이었죠. 그래서 바로 나서주진 못했지만 틈틈이 증거를 수집해서 병원에 자료를 다 뿌리고 퇴사를 했던 기억이 있었어요. 그 후로 들어보니 주동자였던 간호사들도 다 그만두고 후배도 직장을 그만둬서 다른 일을 하고 있다는 소식까진 들었는데 바로 그 후배가 전 남편의 새 부인이었던 거죠. 참 기가 막힌 인연이 이렇게도 있구나 싶었는데 알고 보니 후배도 결혼하기 전에는 다정다감했던 남편과 쿨한 시모가 결혼하고 나서 확 달라졌다고 하더라고요. 얼마 뒤 제가 다니던 직장을 찾아온 후배는 소름 끼치는 얘기를 해줬어요. 그때 언니가 직장 내 괴롭힘 증거 다 뿌린 덕분에 저 괴롭혔던 사람들 다 잘렸어요. 저도 어차피 일을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아서 그만뒀지만 언니한테 내내 고맙다 말하고 싶었거든요. 나중에 정신 차리고 언니한테 연락드리려고 하니까 연락이 안 되더라고요. 얼마 전에 겨우 들었는데 결혼했다가 이혼했다고. 다들 이상한 놈한테 된통 걸렸다가 이혼했다면서 말해서 알았어요. 언니 이혼한 거. 근데 저희 남편일 줄이야 생각도 못했네요. 그러게, 나도 많이 놀랐어. 어떻게 여기 지역까지 오게 된 거야? 남편은 어떻게 만난 거고? 나야 뭐 이혼한 지 3년 지났으니까 이제는 관계없는 사람이긴 하지만 그때 들어보니까 뭔가 일이 있었던 것 같던데 맞아? 네. 결혼 전에는 남편이고 시어머니고 시집살이 절대 없다고 하고 남편도 엄청 다정했거든요. 시어머니는 뭐 연애를 하든지 말든지 상관도 없으셨고요.
근데 이혼하면서 뭐 저한테는 전 부인이 사치를 많이 했다면서 그거 해결하느라 돈이 없다고 하길래 시어머니랑 남편 다 제 집에 들어와서 살게 됐는데 막상 결혼하고 나서 보니까 사람들이 전혀 딴판이었어요. 어머님은 임신 언제 하냐면서 닥달하고 저한테 무슨 문제 있는 거 아니냐고 하고 살림 하나하나 다 간섭하고 남편은 시어머니가 좋은 말 해주는데 무시하냐고 하고 그날도 하도 병원 좀 가보라고 해서 검사 받으러 간 거였거든요. 근데 딱 언니랑 남편 하는 말 듣고선 바로 정신 차렸죠 뭐. 이혼하려고요. 후배한테 듣고 보니 전 남편은 이번에도 결혼해 보려고 무진장 애를 썼던 모양이더라고요. 특히 시모는 이혼을 해서 두 번째는 더 조심하려고 연애할 때는 한 번도 만나지 않았고 결혼하고 나서도 6개월은 세상 좋은 시어머니 흉내를 냈다고 해요. 그러다가 슬슬 본색을 드러내고 있었는데 그게 바로 임신이었죠. 후배가 아무리 임신 시도를 해도 애가 생기지 않으니 시모는 후배 탓이라고 막말을 퍼붓기 시작하셨고 그날도 검사를 받으려고 산부인과에 오게 된 거였어요. 나중에 남편이 연락 와서 한 번만 도와달라고 하더라고요. 내가 다시는 너한테 연락 안 할 테니까 한 번만 도와줘. 나 이번에도 이혼하면 다음에는 결혼 못할 것 같아서 그래. 그래도 잘 살아보려고 하는데 전 남편 불쌍하다고 생각 안 드냐? 한 번만 와이프한테 그냥 서로 안 맞아서 헤어졌던 거다 말이라도 해주면 안 돼? 얘가 어디서 뭘 들었는진 모르겠는데 갑자기 나한테 이혼하겠다고 당장 집에서 나가라고 하잖아. 우리 여기서 나가면 이제 갈 데도 없어. 그러게. 전에 살던 집은 어디다 두고 와이프 집에서 얹혀 사니? 그렇게 아들 망쳤느니 어쩌느니 하던 너네 엄마랑 합가하는 그 착한 와이프한테 왜 그랬어? 나랑 이혼한 것 때문에 또 이혼하는 게 아니라 네 엄마랑 너 때문에 이혼하는 거야. 사람이 한 번 잘못을 했으면 반성하고 뉘우칠 생각을 해야지. 어떻게 똑같은 잘못을 또 저지르고 있어? 머리가 돌머리야? 뭐? 네가 말했지? 네가 와이프한테 다 말한 거야? 와, 너 진짜 소름 끼친다. 네가 우리 남남이라며? 다시는 볼 일 없다면서? 그래 놓고서는 이렇게 뒤통수 친 거야? 나 이거 가만 안 둘 거야.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거니까 그렇게 알아. 나도 니네 회사 건물에 가서 네가 했던 짓 다 까발릴 테니까 그렇게 알라고. 내가 뭘 했다고 뭘 까발려. 너나 조심해. 내가 와이프한테만 말할 줄 알았니? 네 회사, 네가 앞으로 다닐 회사, 네가 앞으로 만날 사람들한테는 내가 절대 못 말할 거라고 생각해? 어처구니가 없다 정말. 너나 네 엄마가 했던 그 파렴치한 짓을 밝혀지면 얼굴 들고 다닐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 웃기네. 나한테 이렇게 부탁하지 말고 그냥 좀 놔줘. 너넨 사람 괴롭히지 않고서는 못 사는 사람들이니? 이혼하는 거 다 너랑 네 엄마가 만든 거야. 정신 차려. 전 남편은 끝까지 자신은 잘못이 없다면서 저와 이혼을 한 것 때문에 와이프가 이혼을 하자고 하는 거라 말을 했죠. 어떻게 끝까지 자신들의 잘못을 생각을 안 하는지 어이가 없었지만 끝내 벌을 받을 거라 생각을 했어요. 결국 후배는 소송을 해 남편과 헤어지게 되었고 소송하면서 위자료 청구까지 했는데 이번에는 남편이 후배 돈까지 끌어쓴 내역도 있어서 민사배상까지 들어가게 되면서 남편과 시모는 말 그대로 땅바닥에 나앉게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위자료로 그나마 있던 돈까지
탈탈 털어냈고 쫓겨나게 되었는데 갈 곳이 없어 두 사람 모두 친척집, 지인집을 전전하며 살고 있다고 들었어요. 애초에 사람을 그렇게 괴롭혀 놓고서 아무런 반성도 하지 않았으니 더 큰 벌을 받게 된 거였죠. 요즘도 가끔 후배와 종종 연락을 하고 지내고 있어요. 남편과 헤어지고 나서 일이 더 잘 풀리고 있답니다. 사람들과 더 많이 만나고 생활하다 보니 많은 위로를 받고 있네요. 여러분들 주변에는 자신의 잘못도 남의 탓을 하시는 분들 많으신가요? 그런 사람들 때문에 상처받는 분들이 계시다면 상처를 준 사람은 언젠가 그 칼로 자신에게 상처를 줄 수 있다는 것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사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도 앞으로 더 행복하고 즐겁게 살아보려고요. 여러분들도 행복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60대 초반 여자입니다. 사람 사는 인생 별거 없다 하지만 그동안 열심히 살아온 삶이 한순간에 무너지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한 가정을 지키기 위해 많은 것들을 희생하면서 살아왔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왜 이렇게 미련한 삶을 살았는지 후회만 밀려오네요. 언제부터인지 모르겠지만 3년 전쯤 남편의 행동들이 조금씩 눈에 거슬리기 시작했어요. 평생 택시 운전기사로 일만 해오던 남편이 갑작스럽게 일을 그만두겠다며 저와 한마디 상의도 없이 통보를 했어요. 많이 당황스러웠지만 그래도 계획이 다 있다는 말에 안심했었고 남편의 결정을 존중해 줬었죠. 그리고 그동안 고생한 만큼 한동안 쉬고 싶다는 말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가정을 위해 한평생 운전대만 잡았던 남편은 그날 이후부터 외박도 많이 하고 동료 직원들과 따로 만나 술자리도 가지면서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있었어요. 쉴 때만큼은 아무런 간섭도 하지 않았고 최대한 배려를 해줬었는데 어느 날 늦은 새벽에 집에 들어온 남편이 술에 잔뜩 취해서 들어왔었습니다. 그런데 한쪽 손에 손바닥만한 작은 쇼핑백 하나를 들고 들어오더니 선물이라며 저에게 건네주더라고요. 남편에게 선물을 받아본 건 그날이 처음이라 많이 당황스럽기도 했었고 비록 만취 상태였지만 항상 저를 생각하고 있다는 남편의 모습에 고마웠어요. 평소에 많이 무뚝뚝하고 표현을 워낙 안 해서 서운한 적도 많았었지만 그날 받은 선물은 제 마음을 울렸고 쇼핑백 안에 포장되어 있는 작은 상자를 조심스럽게 열어보니 꽤 비싸 보이는 목걸이와 귀걸이 세트가 들어 있었어요. 그날은 저에게 너무나 행복한 날이었고 평생 잊을 수 없는 순간이었죠. 그렇게 다음날 아침에 남편이 일어나는 시간에 맞춰 해장국을 준비한 뒤 전날에 선물해준 목걸이와 귀걸이를 착용했어요. 엄마, 못 보던 건데 목걸이랑 귀걸이 사셨어요? 꽤 비싸 보이는 것 같은데? 혹시 아빠가 선물해 주신 거예요? 너희 아빠가 어제 선물이라면서 건네주더라고. 지금까지 살면서 선물이라곤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었는데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받아서 그런지 엄청 당황했다니까. 엄마 어떤 거 같아? 잘 어울리니? 아빠가 무슨 바람이 들었길래 엄마한테 선물을 다 해주는 거야? 혹시 엄마한테 잘못한 거라도 있는 거 아니야? 아침 일찍 일어난 딸은 남편에게 선물 받은 목걸이와 귀걸이를 바라보면서 부럽다는 듯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렇게 대화를 주고받던 도중 남편이 방문을 열고 나오길래 아침상을 내어주고 있는데 딸이 저한테만 선물해주고 자기한테는 아무것도 해주지 않아서 서운하다는 말을 꺼내자 남편이 무슨 말이냐며 되물었어요. 그러자 딸이 제 몸에 걸려있는 목걸이와 귀걸이를 가리키며
어제 상황에 대해 딸이 대신 설명해주자 남편은 기억이 나지 않는 듯 제 몸에 걸려있던 목걸이와 귀걸이를 유심히 바라보더니 갑자기 얼굴빛이 안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어제 당신이 나한테 선물이라면서 목걸이랑 귀걸이가 포장되어 있는 상자를 건네줬잖아. 어제 기억 안 나? 아빠, 엄마한테 준 선물 혹시 엄마 게 아니라 다른 사람 거야? 그런 건 아니지? 그냥 술 먹어서 갑자기 기억이 나지 않는 거지? 아, 이제야 생각이 났네. 내가 지금 술이 덜 깨서 제정신이 아니다. 어제 오는 길에 그동안 고생만 한 당신한테 해준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서 미안한 마음에 선물 하나 해주고 싶었어. 어때? 마음에 들어? 나는 잘 어울리는 것 같은데? 남편은 그동안 없이 살면서 고생한 저에게 소홀했던 것들이 마음에 걸렸다며 제 마음을 선물로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그간 푹 쉬었는지 일자리를 구하게 됐다면서 그동안의 택시 운전 경력으로 면접을 보게 되었는데 꽤 높은 위치에 있는 집안의 운전기사로 들어가게 되었다는 말을 꺼내었어요. 며칠 뒤 바로 출근하게 될 것 같다며 또 다른 시작을 알려주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가정을 꾸리며 살면서 믿고 따라갔었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쓰지 않았었어요. 그렇게 며칠 뒤 남편은 운전기사로 새로운 일자리에 취직을 하게 되었죠. 월급도 택시 일을 할 때보다 훨씬 더 많이 받을 수 있었고 퇴근 시간 또한 거의 일정해서 정말 괜찮다고 생각하게 되는 직업이었습니다. 택시 일을 할 때는 그래도 하루에 정해놓은 목표 금액이 있어서 늦은 시간까지 운전대를 잡았었는데 새롭게 시작한 일은 장점만 있지 단점은 발견하지 못했었죠. 남편도 새롭게 시작한 일자리에 만족하는 듯 불평 한마디 없이 잘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별탈 없이 화목한 가정을 유지하고 있던 어느 날, 오래간만에 가족들끼리 영화관에서 영화를 보려 했었는데 남편이 그날 일정이 많이 바빠서 함께하지 못할 것 같다는 말에 어쩔 수 없이 제 딸과 단둘이 영화를 보게 되었었죠. 그런데 영화 시작 시간에 맞춰 딸과 함께 극장에 들어가려 하는데 한쪽 편에서 영화가 끝이 났는지 사람들이 줄지어 나오길래 무심코 그쪽을 바라보던 도중 두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충격적인 상황이 눈앞에 펼쳐지게 되었어요. 너무 놀라 그 모습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는데 제가 한 곳을 응시하며 극장에 들어가지 않자 딸도 같은 곳을 보게 되었고 저와 같은 충격을 받았는지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었어요. 딸은 일이 바쁘다고 해놓고 가족들과의 약속을 깨버린 남편이 다른 여자와 극장에서 영화를 보고 나오는 모습에 화가 치밀었는지 걸어 나오고 있는 남편과 여자를 향해 뛰어갔습니다. 아빠, 지금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일이 많이 바쁘다고 하셔놓고 왜 다른 여자랑 극장에서 걸어 나오는 거예요? 나랑 같이 올 수 없어서 안 보겠다더니 둘이서 영화 보러 온 거야? 지금 들어가 봐야 하는 거 아니야? 벌써 시작했을 것 같은데? 지금 아빠랑 옆에 계신 여자분과 극장에서 나오는 거 두 눈 뜨고 똑바로 봤는데 뭐가 그리 당당해요? 아빠 지금 바람 피우는 거예요? 말 조심하지 못해? 내가 얘기했지? 업무 중이라 같이 할 수 없을 것 같다고 했었잖아. 당신이랑 혜진이 너는 아빠 못 믿어? 인사드려라. 내가 모시고 있는 대표님이셔. 내가 대표님 댁 운전기사를 담당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면 엄마랑 내가 아빠가 하는 말을 전부 다 받아들일 것 같아요? 누가 아빠가 하는 말을 믿겠어? 오해할 만한 일을 만든 건 전부 다 제 불찰이니 사과드리겠습니다.
오늘따라 영화가 너무 보고 싶은데 같이 극장에 올 사람을 급하게 만들기도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장 기사님께 부탁을 하게 되었네요. 불쾌하셨다면 정말 죄송합니다. 딸은 화가 많이 났는지 사람들의 시선은 생각도 하지 않고 처음 본 여자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극장이 떠나갈 정도로 난리를 치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난감한 표정으로 딸을 말리고 있었어요. 솔직히 저 또한 기분이 좋은 건 아니었지만 그 여자의 겉모습에서 풍기는 아우라는 확실히 일반인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일단 침착하게 대화를 주고받는 게 우선일 것 같아 제 딸을 진정시킨 뒤 조용한 곳으로 자리를 옮겼어요. 모든 건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았습니다. 이런 경험을 하게 된 것도 처음이었지만 저는 운전기사로 일을 하고 있는 남편의 사장이 남자인 줄 알고 있었는데 여자라서 어떤 식으로 받아들여야 할지 난감한 상황이었어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상식 밖의 행동을 한 남편과 대표라는 여자가 둘이서 극장을 찾아온 건 누가 봐도 바람 피우고 있는 현장을 잡히게 된 불륜의 관계 같아 보였습니다. 그런데 서로가 마주 앉아 시선을 주고받고 있는데 남편 옆에 앉아있는 여자 대표의 목에 반짝거리는 게 보였어요. 어디서 많이 본 듯한 목걸이이길래 유심히 바라봤는데 제 시선을 눈치챈 여자가 저를 바라보더니 제 목에 걸려있는 목걸이를 손으로 가리키면서 꺼낸 한마디는 엄청난 충격을 가져왔고 남편에게 너무 큰 실망을 하게 된 나머지 그 자리에서 빠져나왔습니다. 목걸이랑 귀걸이 제가 착용하고 있는 거랑 똑같아서 많이 놀라셨나 봐요. 그 목걸이랑 귀걸이가 이번에 우리 회사에서 새롭게 출시하게 된 제품이거든요. 기념삼아 아내분께 가져다 드리라고 장 기사님께 하나 선물해 드렸었는데 생각보다 잘 어울리시네요. 이번 제품 반응이 상당히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혹시 액세서리 알레르기는 없으시죠? 그건 그냥 샘플이라 도금한 거라 오래 착용하면 두드러기가 일어날 수도 있거든요. 제가 착용하고 있는 건 백금이라 그런 걱정 없는데. 정품 제품 받고 싶으시면 저희 매장에 한번 들르세요. 괜찮은 거 몇 개 선물해 드릴게요. 괜찮으시죠? 너무 어이가 없어서 할 말을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남편이 저를 생각해줘서 사온 선물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 여자 사장의 회사에서 샘플로 받은 액세서리였다는 게 저를 너무 창피하게 만들었어요. 그 자리에서 더 이상 대화를 이어나갈 수가 없어서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 집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네요. 딸도 제가 일어나자 당황했는지 저를 뒤따라오면서 그냥 넘어가면 안 된다고 화를 냈지만 제 자신이 너무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여자처럼 보여서 더 이상 남편과 그 여자를 앞에 두고 앉아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집으로 돌아와선 착용하고 있던 목걸이와 귀걸이를 전부 빼낸 뒤 다시 상자에 집어넣고 안 좋은 마음을 가진 채 남편을 기다리고 있었죠. 그리고 잠시 뒤 남편이 집에 들어오자 손에 들고 있던 액세서리 상자를 남편의 몸에 집어던지면서 동네가 떠나갈 정도로 난리를 치고 말았습니다. 아직까지 화가 난 거야? 당신은 그동안 나를 봐놓고도 몰라? 나는 그분의 운전기사일 뿐이라고. 같이 영화 본 것도 근무의 연장선인데 대화를 나누던 도중 먼저 일어나 집으로 가버리면 어떡해? 그렇게 돌발 행동을 하면 내 입장이 뭐가 되겠어? 당신도 그렇고 너도 생각 없는 행동을 보일 거였으면 뭐하러 부른 거야? 괜히 내 입장만 곤란해졌다고. 당신 지금 뭘 잘했다고 끝까지 거짓말 하는 거야? 내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온 것 같아?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내가 그 여자 주려고 시간 투자해서 목도리 뜬 줄 알아? 목도리에 당신이랑 우리 가족 이름이 적혀 있는 거 몰라? 이번에는 뭐라고 그러게? 그 여자 대표가 추를까봐 걱정되는 마음에 당신이 착용하고 있던 목도리를 건네줬다고 얘기할 거야? 남편은 그 여자의 목에 감겨있는 목도리를 까맣게 잊고 있었는지 당황한 표정으로 할 말을 잃어버렸어요. 결국 저 몰래 그 여자와 서로 느끼고 있는 감정을 주고받으며 관계를 발전시키고 있던 거더군요. 이런 사실을 알게 된 딸은 자기 아빠한테 너무 큰 배신감을 느꼈다며 집 밖으로 뛰쳐나갔고, 저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남편의 모습에 실망만 남겨져 있던 상태라 흥분한 나머지 막말을 퍼붓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딸이 집 밖으로 나가는 순간 그동안 살면서 한 번도 본 적 없는 남편의 성격을 보게 되었고, 저에게 평생 지워지지 않는 충격적인 말들을 퍼붓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모습을 보던 저는 눈물을 쏟아내었네요. 나는 당신이랑 살고 싶어서 지금까지 지긋지긋한 인생을 버텨온 줄 알아? 나도 혜진이만 아니었다면 이렇게 살진 않았어. 이제 나도 내 삶을 찾아야 되겠어. 이번에 찾아온 기회 놓치고 싶지 않아. 우리 이제 그만하자. 각자 원하는 삶으로 돌아가는 게 좋지 않겠어? 어차피 당신도 이제 나랑 같이 살 이유가 없어졌잖아. 앞으로 당신 하고 싶은 대로 살면 되는 거야.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는 거야? 당신은 지금까지 나랑 혜진이와 함께했던 모든 날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머릿속에서 지울 수 있어? 내가 잘못한 게 있으면 이런 식으로 표현하지 말고 얘기를 하면 되잖아. 나도 지금껏 당신한테 한다고 했지만 아내로서 부족한 게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 어찌됐든 당신이 잘못한 건 인정하고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는다고 약속해. 혜진이가 지금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았는 줄 알아? 용서해 줄 테니까 이제 그만 여기에서 멈춰. 더 이상 가면 돌이킬 수 없다는 거 당신도 모르는 거 아니잖아? 미안하지만 내가 당신한테 모든 걸 고백한 건 지금 이 자리에서 끝내기 위해 사실을 털어놨던 거야. 그동안 가진 거 없는 나 때문에 고생 많이 한 거 알지만 나도 그만큼 많이 힘들었어. 남은 인생 더 이상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 더 못 볼 걸 보기 전에 여기에서 그만 끝내는 게 좋겠어. 그동안 어떻게 얘기할지 몰라 가지고만 있던 건데 이제야 꺼낼 수 있게 됐네. 내가 전부 다 작성했으니까 당신은 그냥 사인만 하면 돼. 위자료는 알아서 챙겨줄 테니 너무 걱정하지 말고 우리 여기까지만 하자. 남편이 택시 일을 그만두고 운전기사 일을 하게 된 건 어느 날 그 여자가 남편 택시를 타게 됐는데 그때 급한 약속이 있었는지 최대한 서둘러서 목적지까지 도달해 달라는 부탁을 남편이 들어주었고 시간 내에 도착을 하게 되었어요. 남편의 운전 스타일이 마음에 들었는지 그날 이후 몇 번 더 도움을 받게 되었고 앞으로 함께 일을 하고 싶었는지 그 여자는 정식으로 남편에게 운전기사를 제안하게 되었어요. 조건이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던 남편은 제안을 받아들이면서 그 여자 밑에서 일을 하게 되었죠. 그런데 둘이 함께 움직이는 시간이 많다 보니 이런저런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무언가 서로 통하는 게 있었는지 눈이 맞게 된 거였어요. 그 여자는 지금까지 결혼도 하지 않고 일밖에 모르는 사람이었죠. 적은 나이도 아니고 빌딩주에 가진 것도 많은 그 여자가 남의 가정을 깨면서까지 남편을 곁에 두려는 행동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남편은 그 여자의 부를 쫓아가기 위해 저를 버리고 그 여자를 선택하게 되었어요.
함께한 세월은 이혼 서류 한 장으로 남남이 되어버리는 상황을 겪고 말았습니다. 남편은 그동안 모든 걸 다 놓고 몸만 가지고 떠나버렸네요. 이런 상황을 전부 다 알고 있었던 딸도 부모에 대해 많은 실망을 했는지 한동안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한평생 지지고 볶으며 살아왔던 남편과의 추억들이 집에 고스란히 남아있는데 너무 순식간에 바뀌어버린 삶이 적응이 되지 않아 너무 힘이 들었어요. 딸도 몇 달 동안 연락을 받지 않자 이건 아닌 것 같아 남편이 있는 곳으로 찾아갔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바라보기만 할 수 있는 으리으리한 저택에서 남편에게 전화를 한 뒤 나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데 대문이 열리는 순간 제 두 눈을 의심할 만큼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하게 되면서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대문에서 남편과 그 여자가 손을 잡고 나오고 있는데 그 뒤로 제 딸이 뒤따라 나오고 있었어요. 무슨 상황인지 몰라 딸의 이름을 부르면서 가까이 다가가려 하자 남편이 저를 막아섰어요. 이거 안 나?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내 딸이 왜 이 집에서 나오는 건데? 혜진아, 여기서 이러지 말고 엄마랑 집에 가자. 나한테 엄마는 지금 제 옆에 있는 이분이세요. 제가 알고 있는 엄마는 버린 지 오래예요. 아빠, 이제 그만 가요. 내가 그만 찾아오라고 얘기했는데 왜 여기까지 찾아온 거야? 우리는 이제 남남이 된 거 몰라? 그리고 혜진이도 우리와 함께 살기로 결정했어. 알고 보니 결혼을 생각하고 있던 남자가 있더라고. 그런데 그동안 말을 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능력이 좋으니까 도움을 받고 싶었는지 새엄마로 받아줄 마음이 있다고 찾아왔는데 아빠인 내가 내칠 이유가 없잖아. 그래서 앞으로 우리 집에서 함께 지내기로 결정했어. 당신이랑 같이 살아봤자 솔직히 좋을 거 하나 없잖아. 내 딸 인생 망칠 생각하지 말고 이제 그만 돌아가. 그리고 두 번 다시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마. 위자료도 적당히 챙겨줬잖아. 딸은 새엄마라고 부르며 팔짱을 낀 채 차에 올라탔어요. 남편은 한 번만 더 자기 집에 얼쩡거리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저에게 큰소리친 뒤 상견례가 있는데 저 때문에 늦었다며 급하게 운전대를 잡았어요. 저와 눈도 마주치지 않는 딸의 모습에 너무 큰 상처를 받은 저는 이대로 딸까지 보낼 수 없어서 택시를 타고 남편의 차를 뒤따라가게 되었죠. 그렇게 한참을 달려 도착하니 많이 비싸 보이는 식당 앞에 차가 멈추었고 다들 서둘러 식당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도 그 뒤를 따라 식당 안으로 발을 들인 뒤 양가 집안이 모여있는 자리로 조심스럽게 걸음을 넘겨 상황을 살피며 딸과 대화할 수 있는 타이밍을 기다리고 있는데 양가 집안이 인사를 주고받은 뒤 좌석에 앉으려던 순간 혼사가 삽시간에 파투가 나고 말았네요. 그동안 혜진이한테 말로만 들었었는데 이렇게 직접 얼굴을 뵙게 되니 듣던 대로 인물이 상당히 좋으시네요. 사돈어른 얼마 받으셨어요? 괜찮아요. 저희가 다 알고 있으니까 얘기해보세요. 사부인한테 얼마 받기로 하신 거죠?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갑자기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하시니 많이 당황스럽네요. 혜진아, 사돈분들이 뭐라고 하시는 거니? 아빠, 왜 당황하고 그래? 뭐 찔리는 거라도 있어? 어머님께서 물어보시잖아. 아빠 얼마 받았냐고. 있는 그대로 말씀하신 거잖아. 저희가 알아들을 수 있게 설명을 해 주셔야죠. 다짜고짜 자리에 앉자마자 이 사람한테 이해할 수 없는 말로 당황하게 만드는 건 실례 아닌가요? 설마
정신적으로 모자란 집안은 아니시죠? 이런 자리는 기본적으로 가벼운 인사로 시작해야 되는데 다짜고짜 이 사람한테 얼마 받았냐고 상견례와 연관도 없는 말을 하시니 저희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쾌하네요. 뭐 찔리는 거라도 있어요? 도대체 뭐가 불편한데요? 제가 봤을 때 아버님, 어머님께서 오히려 지금의 상황이 불편하실걸요? 혜진이 너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상견례가 장난인 줄 알아? 너희 엄마랑 갈라선 것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거야? 아빠, 왜 흥분하고 그러세요? 정말 뭐 있는 거 아니에요? 엄마랑 이혼하신 걸 이 자리에서 얘기하실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언제까지 숨기실 생각이시죠? 지금 아빠 앞에 앉아 계신 이분들이 누구신지 정말 모르시는 거예요? 아빠가 이분들의 가족 중 한 명을 뺑소니 쳤잖아요. 그래서 아직까지 병원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고요. 그리고 대표님도 그 차량에 같이 타고 있었던 거 제가 모를 줄 알았어요? 두 분이서 무덤까지 가지고 갈 생각이셨다면 입 밖으로 꺼내지 마셨어야죠. 딸의 충격적인 한마디에 입을 다물지 못했었어요. 남편이 그 여자의 운전기사로 일을 하던 도중 바쁜 일정을 마치고 늦은 저녁 시간이 돼서야 돌아가고 있는데 저녁도 안 먹은 터라 집으로 가던 도중 횟집이 있어서 같이 식사를 하게 되었고 여자는 술을 마셨지만 남편은 술을 마시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집으로 돌아가던 도중 술에 취한 대표가 뒷자리에서 남편에게 스킨십을 해오다가 앞을 제대로 안 보고 달리던 도중 쿵 하는 소리와 함께 길을 건너고 있던 사람과 충돌하게 되는 충격적인 사고가 있었습니다. 사고를 당했던 남자는 친구들과 낚시를 하던 도중 필요한 물건을 가져오려고 숙소로 향하는데 남편이 앞을 제대로 못 본 탓에 사람을 치게 된 거였죠. 그 순간 대표는 모든 걸 잃게 될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서둘러 현장에서 벗어나자는 말에 남편과 함께 도망치게 된 거였어요. 주변에 CCTV가 없던 터라 뺑소니범을 잡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 여자는 남편에게 비밀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저와 이혼을 하고 자신과 평생 함께 지내면 가지고 있는 재산을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조건을 내밀었어요. 눈 밖으로 벗어나면 남편이 자수를 하게 될지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에 함께 하길 원했었죠. 남편도 골치 아픈 일로 경찰서에 들어가고 싶지 않았는지 그 여자의 조건을 받아들였고 남편은 저에게 온갖 상처되는 말들로 이혼을 하게 만든 뒤 그 여자와 함께 살게 되었던 거네요. 딸은 자기 아빠에게 너무 화가 난 나머지 분풀이를 하려고 찾아간 거였는데 남편은 그래도 자기 딸이라고 괴로워하는 모습이 마음에 걸렸는지 집 안으로 딸을 들인 다음 자신이 가지게 될 재산으로 좀 더 나은 삶을 살게 해주고 싶었는지 그 여자한테 딸과 함께 살면 안 되겠냐고 방에서 단둘이 대화를 주고받던 도중 이런 문제가 밝혀질까봐 두려웠던 상간녀는 거부 의사를 표현하며 함께 지내는 걸 반대하면서 사고를 냈던 상황들에 대한 얘기를 꺼내게 되었고 결국 모든 걸 엿들은 딸이 이 사실들을 전부 다 알게 되었던 거죠. 그리고 딸은 사고가 난 현장을 찾아가게 되었고 피해자인 가족들을 만나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는데 경찰에게 연행이 되면 자신들의 분이 풀리지 않을 것 같다는 말에 직접적으로 얼굴을 보고 싶어하는 피해자 가족들을 위해 상견례라는 계획을 꾸미게 된 거였어요. 결국 딸은 모든 상황의 아픔을 두 눈으로 지켜보면서 동시에 복수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피해자 가족들은 상간녀와 남편의 머리채를 잡으며
온몸으로 분노를 표출하고 있었습니다. 잠시 뒤 경찰들이 들이닥치면서 모두들 경찰서로 연행이 되면서 남편과 상간녀의 계획은 전부 물거품이 되고 말았어요. 이런 상황이 되자 그제서야 저에게 용서를 구했지만 이미 이혼을 했고 남남이 되어버린 남편을 다시 받아줄 마음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 상간녀는 아직까지 정신을 못 차렸는지 평생 숨기며 살아갈 수 있는 걸 제 딸 때문에 자기 인생 망쳤다고 구치소에서 나오면 가만두지 않겠다며 화를 내고 있었네요. 딸은 법이 그렇게 허술한 건 아니라면서 구치소에서 오랫동안 썩으며 자기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뉘우치며 살라고 상간녀에게 소리를 질렀네요. 남편과 상간녀는 현재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 중이지만 문제는 사고를 당한 피해자의 목숨이 위태롭다는 소식을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만약 피해자가 세상을 떠나게 된다면 남편과 상간녀의 처벌은 더욱더 무거워지게 되겠죠.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이 자신의 인생까지 잡아먹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었네요. 마음 같아선 평생 구치소에서 썩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병원에 누워있는 피해자가 하루빨리 회복이 돼서 정상적인 생활을 했으면 하네요. 돈 앞에서는 그동안 함께했던 세월도 소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사람 인생 정말 한 치 앞도 모르는 것 같네요.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오늘 하루도 힘내시고 언제나 가족을 우선시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